맞습니다. 오랜만에 그 웨비나 세션으로 살뵙는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에 길게 휴가 혹은 휴일 혹은 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근무하고 오랜만에 이제 사무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체크 포인트가 흔히 말하는 OT 보안 혹은 ICS, 산업용 제어 시스템,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제공하고 하는지, 그리고 체크 포인트의 ICS 보안, OT 보안은 경쟁사 대비했을 때 어떤 강점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OT 보안,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라고 부르죠. OT 보안은 IT 보안과 다르게 여기 보시는 뭐 물론 우리가 OT 보안, ICS 보안, 스카다 보안 개념을 대부분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각각의 약간의 개념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 기관 산업, 그러니까 뭐 엔터프라이즈에서 우리가 IT 기기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이시는 사회의 다양한 기관 산업들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컨트롤하고 이제 그것들을 내가 여러 가지 컨트롤 유닛이나 뭐 컴퓨터 등을 통해서 얘들을 제어하는 신호를 내려보내서 이런 온갖 사회 인프라용 기기들을 제어하는 망을 우리가 OT라고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ICS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디바이스들과 컨트롤 시스템 사이에 쓰이는 네트워크를 뭐 스카다 네트워크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이 ICS에서도 뭐 당연하게 우리가 IT에서 보듯이 그런 많은 사이버 보안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국가 기반의 활동 세력입니다. 뭐 우크라이나에서 2017년도였나요? 그 대규모 정전 사태 일어난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특정 국가를 목표로 하는 공격들이 전개돼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던 것들이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ICS에서도 우리 IT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하게도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하드웨어,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런 취약점이 아주 당연하게 존재할 수 있죠.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점들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을 뿐이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주요 타겟하는 것들은 IT 시스템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요 OT망들이 굉장히 많이 뭐 사이버 공장 이런 개념들이 추가되면서 굉장히 많이 서로 연결되고 폐쇄망에서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도 상당히 부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S 위협에서는 또 다른 큰 하나의 팩터가 내부자인데요. 기본적으로 ICS 시스템들은 폐쇄망인 구조가 많기 때문에 이 ICS망, 스카다망, 이 OT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들이 뭐 예를 들면 내부에 앙심을 품거나 혹은 금전적인 이득을 편취하기 위해서 혹은 내부로부터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부 시스템들의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행위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한 ICS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들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고 보시는 것처럼 랜섬웨어가 이 ICS망을 누리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크립토 마이너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여러 가지 코인들을 채굴하기 위한 일종의 말이어죠. 그 코인을 채굴하는 소프트웨어를 어떤 ICS망에 있는 컴퓨팅 리소스에 올려서 그것들을 통해서 코인들을 채굴하는 이런 일종의 말들도 많이 최근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크웹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그 사이트에 접근할 권한 있는 사람들이 보는 그 중에서도 약간 악성의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웹사이트에서 실제 중국에 있는 그 철도 회사의
그 어드민 권한, 접근 권한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이 두 번째 보시는 게 이제 노르웨이에 있는 아주 큰 글로벌 알루미늄 회사였고, 이 글로벌 알루미늄 회사를 그 타겟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있어가지고요. 이 공장이 문을 닫아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하게 아주 큰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알루미늄 공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공격들의 효과로 실제 잠깐 동안이지만 그 알루미늄 가격이, 글로벌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ICS 공격이 이루어지는 경로인데요. 가장 많은 것이 스피어 피싱입니다. 스피어 피싱은 내가 먼저 메일을 보내고 그 메일을 메일을 받는 사람이 그 메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법한 메일을 잘 포장해서 보내서 그 사람이 메일을 열어보고 어떤 메일을 통한 행위, 예를 들면 링크를 클릭한다라거나 혹은 메일을 여는 거 행위 자체만으로도 어떤 취약점이 있다면 익스플로이트 가능할 거고,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그 사용자의, 메일 열어본 사용자의 PC를 장악하고 그걸 통해서 내부로 경로를 찾거나 하는 행위가 가장 IT 환경에서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격이기도 하죠. 이런 스피어 피싱이 똑같이 ICS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CS에 사용되는 시스템들도 취약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을 향하는 맞춤형 APT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IT 마리를 통해서 IT망을 접속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OT로 들어가기 위한 접근 경로가 될 수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암호화폐 채굴도 하나의 새로운 그 공격 동향이 되죠. 내가 암호화폐 채굴을 하기 위해서 ICS망에 있는 시스템들을 장악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산업용 디바이스들을, 네트워크들을 사용하는 본넷도 있고, 또 여러 가지 ICS의 취약점들이 공격의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에 ICS에 관련된 서트라고 알려져 있는 정부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에서 미국에 있는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 아까 말씀드린 ICS 회사들이 가장 보안에 있어서 약한 고리가 어디인가를 분석해서 만들어놓은 리포트인데요. 가장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바운더리 프로텍션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OT망하고 이 ICS망, 그러니까 OT망하고 IT망 사이를 확실하게 경계를 짓는 행위, 경계를 짓지 못한다 라는 것이 4년 연속으로 현재 가장 큰 약점으로 식별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인가되지 않은 접근에 대해서 크리티컬 시스템으로 인가되지 않은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들이 잘 탐지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그 IT하고 OT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적절하게 식별하고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하는 연속으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ICS망, ICS 네트워크가 왜 이렇게 취약한가인데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레가시 시스템에다 표현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그 보안이라는 것을 크게 고려하고 시스템들을 설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은 한번 그 OT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를 업데이트를 하거나 그다음에 설정 변경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갖다 놓고 계속 그 자리에서 어떤 생산 이런 부분들에 그 디바이스의 고유의 목적에 맞춰서 운영하게 되지, 얘들이 계속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으니까 얘들에 대해서 패치를 해야 된다 혹은 설정을 변경해서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당연하게도 암호화 이런 부분들은 고려되지 않고 설계된 시스템들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ICS에 대해서는 애초에 보안 같은 것들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고 제작됐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보안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정책과 절차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OT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다 평행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A와 B를 나눠서 A와 B 사이에 접근이 안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한상학경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 디바이스들, 이 기기들이 잘 동작해서 원래 그 기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내가 뭔가 이 사이에 보안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레이턴시를 일으키거나 혹은 가용성을 저하하거나 예를 들면 장애 같은 부분들이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특히 한국적인 이런 문화에서는 잘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고유의 어떤 생산의 목적에 맞춰지지 이런 것들이 보안을 위해서 생산성을 희생하는 부분들이 쉽게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의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그 발표가 끝나면 대략 한 3시 반 정도 될 텐데 발표가 끝나는 대로 잠시 설문조사가 있을 거고요. 설문조사는 제 발표 슬라이드 맨 끝에 그 링크가 있어서 QR코드나 혹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설문조사 하시면 되고요. 설문조사 맨 끝에 보시면 저희가 그 카웃이라고 하는 계속 참여하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카웃이라고 하는 일종의 퀴즈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퀴즈가 4문제 나갈 거고요. 그 4문제는 정답을 맞춘 것도 중요하고 정답을 빠른 시간 안에 맞춘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카웃의 4문제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답을 주신 분을 저희가 3분을 선정을 해서 1, 2, 3등 해서 약 5만원, 3만원, 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잘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OT 환경이 기존의 IT 환경 대비해서 보안이 고려되지 않은 시스템과 보안을 애초에 하기 힘든 속성들 때문에 OT 보안이 좀 많이 취약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최적의 OT 보안을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인데요. 첫 번째는 OT하고 IT 환경이 모두 보호가 된다.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OT로 가기 위해서는 IT가 중간 단계가 되죠. 스피어 피싱 등을 통해서 IT 시스템들을 뚫고 그것을 기반으로 OT망으로 들어간 형태가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보된 그 기술을 이용해서 IT망을 잘 보완해야 됩니다. 잘 보완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들은 체크 포인트에 기존의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들이에요. 저희가 샌드박스를 포함해서 IPS, 안티봇, 안티바이러스,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먼저 IT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OT에 대해서는 OT와 IT를 정확하게 잘 구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OT와 IT의 명확한 세그멘테이션에 이어서 ICS, 그러니까 ICS망, 스카다망에 특화된 그 스카다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이런 보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체크 포인트에서 ICS, 스카다에 특화된 보안 기술이 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ICS, 스카다 트래픽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ICS와 스카다 트래픽을 받아서 걔를 이해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스카다망, ICS망의 그림이 있습니다. 맨 밑에 디바이스 단계에는 여러 가지 우린 주로 IT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잘 알지 못하지만 아주 다양한 기기들이 있겠죠. 그 기기들 위에는 그 기기들이 어떤 상태인지 모니터링하고 있는 센서들이 쭉 있습니다. 그 센서 윗단에는 그 기기들과 센서들을 묶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가 부르는 PLC라고 부르는 컨트롤 유닛들이 있고요. 그 컨트롤 유닛들을 사람과 연결해 주기 위한 네트워크가 있고 사람 쪽에 있는 기기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보시는 이런 관제실 그림이 있는데 스카다망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에 있는 디바이스 하드웨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는 PLC들, RTU들 컨트롤러들한테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이 실제 디바이스로 데려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들이 운영되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이제 퍼듀 모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퍼듀 모델은 뭐냐면
우리가 그 TCP/IP에 대해서 뭐 레이어 7, 뭐 레이어 4 이런 식으로 식별하듯이 퍼즈 모델을 하는 것들이 이 OT망에서 레이어 0에는 어떤 디바이스들, 레이어 1에는 컨트롤러들, 레이어 2와 레이어 3 사이에는 스카다망 이런 식으로 어떤 각각의 각 그 레이어별로 어떤 그 롤, 피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나온 모델링이고요. 우리들은 주로 IT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서 이런 거에 크게 익숙하지 않지만 이쪽 OT 쪽에서는 뭐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레벨 0, 레벨 1, 뭐 레벨 3 이렇게 식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컨트롤러들하고 스카다 네트워크에 있는 이 컨트롤러들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여러 가지 컴퓨팅 디바이스들 사이에 있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해서 이거를 기반으로 이 모니터링 기반으로 이 OT망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가설을 확보하느냐.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컨트롤러들하고 이 컨트롤러들 연계되어 있는 컴퓨터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통신들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하고 어떤 컨트롤러가 어떤 통신을 주고받고 있다. 예를 들자면 그것의 IP가 뭐고 장비 벤더가 누구고 타입이 뭐고 그것의 OS 그러니까 펌웨어겠죠. OS라기보다는 펌웨어 버전 어떻게 되고 그 펌웨어들이 예를 들어서 뭐 ABB 사이에 어떤 펌웨어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 어떤 차점이 있다 이런 것들 정보들을 다 게더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OT 자산들이 있고 그 자산 간에는 어떠한 통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어떤 자산에는 어떤 차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죠. 이런 분석을 통해서 내 OT망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체크 포인트에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은 IP나 포트가 아니고 어플리케이션의 고유의 시그너처를 베이스로 그 트래픽을 통제하는 기능인데요. 이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DB 안에 1,400개 이상의 스카다와 IoT 관련된 커맨드들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그너처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드리는 스카다에서 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들인데요. 이런 프로토콜들을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놨고요. 이것들은 우리가 그러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어떤 프로토콜들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만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그 외 것들은 통제할 수 있게 되는 예를 들어서 어떤 A사의 컨트롤러와 컴퓨터 간에는 이러이러한 커맨드만 주고받게 하고 그 외 제조사에서 나오는 프로토콜들은 그러니까 상관없는 프로토콜들은 쓰지 못하게 하자 이런 것들이 강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저희가 AAD라고 부르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AAD라고 하는 솔루션은 아까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 있는 컨트롤러 어플리케이션 시그너처들은 체크포인트의 디바이스에서 하는 체크포인트의 기존 게이트웨이에서 하는 기능이고요. AAD는 저희가 OT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공급하고 있는 솔루션인데요. 얘는 아까 설명드린 이런 스카다 네트워크의 트래픽 미러링을 통해서 어떤 통신이 일어나는가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자산이 있고 그 자산의 IP가 뭐고 맥 어드레스가 뭐고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누구고 버전은 뭐다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가, 기존에 일어난 행위인가, 그러니까 어떤 그 디바이스 간에 혹은 컨트롤러와 디바이스 간의 통신들을 분석해서 이것들에 대한 자산을 이해하고 자산과 자산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해서 그거에 대한 이런 것들은 논망이다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OT망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OT의 자산을 분석하고 OT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해서 이외의 것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간 일어나지 않은 한 달이라고 하는 학습 기간을 가지고
그 기간 학습 기간에 일어나지 않은 통신 같은 것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AAD와 체크 포인트의 기존 게이트웨이들과 같이 병합해서 사용함으로 해서 이것들을 강제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 이 OT 자산을 분석함에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OT 자산과 어떤 OT 자산이 통신하고 있다, 이런 정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아까 그 퍼드 모델 기반에서 이렇게 분석된 트래픽을 기반으로 분석된 여러 가지 OT 자산들을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전부 다 말씀드린 AA라고 부르는 체크 포인트의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ICS 스카다 보안 기술의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우리 체크 포인트가 어떻게 OT 트래픽, ICS 스카다 트래픽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 그럼 이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강제할 것인가, 정책을 집행할 것인가를 설명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OT 가시성을 제공하는 AAD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자산이 있고 자산 간의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것들을 베이스로 보안 정책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AD에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체크 포인트의 게이트웨이들한테, 물론 이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지만 내려주게 되면 이런 네트워크와 이런 네트워크는 통신이 생기지 않았다. A라는 자산은 뭐 예를 들어서 기획이라고 하는 제조사의 장비이기 때문에 B라는 제조사랑은 통신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식별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체크 포인트 보안 게이트웨이들한테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레커멘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대한 학습된 것들을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1번 IP하고 2번 IP는 쭉 통신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는 이제 한일회사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한일회사를 벗어나는, 예를 들자면 ABB사의 프로토콜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1번하고 2번은 항상 1번에서만 통신을 이니시에이트 했으니까 2번에서는 갈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보다 실제 적용 가능한 보안 정책들을 체크 포인트가 AAD와 체크 포인트의 기존 시스템 간의 연동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일어났던 행위들, 예를 들면 1번 IP와 2번 IP 통신 외에 갑자기 1번 IP와 3번 IP가 통신 시도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학습한 범위 내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1번과 3번이 갑자기 통신을 시도한다라고 하는 이런 얼럿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탐지만 한다라거나 그런 걸 통해서 사용자 관리자분들한테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거나, 혹은 체크 포인트에서 차단 정책을 집행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레커멘드 되는 행위 외에는 애초에 막아버리거나 어떤 그 사용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탐지만 집행하거나 혹은 실제 정책을 강제하는 것까지, 차단까지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체크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저희 기존 UI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AAD가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를 체크 포인트에 주는 거죠. 야, 이러이러한 디바이스들이 어떤 IP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러이러한 통신이 일어나고 있어. 이것들을 기반으로, 이 AAD가 레커멘드하는 걸 기반으로 실제 학습을 거친 후에는 그 정책을 차단 기반으로 강제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런 정책을 세워놓고 로그만 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체크 포인트의 R80.40부터 제공되는 IoT 컨트롤러라고 부르는 체크 포인트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통해서 AAD와 연계해서 그들로부터 일어난 DB들을 가져다가, 정보들을 가져다가 분석을 해서 이런 그 OT망에 직접 적용 가능한 정책의 이런 기준선을 제공해 드리는 거죠. 물론 당연하게도 기존 UI이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이 추가하거나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AAD에서 학습한 결과들을 벗어나는 행위들, 예를 들면 새로운 에셋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1번과 2번만 통신하는데 갑자기 1번과 3번만 통신한다 라는 정보들, 혹은 컨피그레이션이 바뀌었다, 펌웨어를 올렸다 내렸다,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기준선에서 벗어나는 행위들로 분석돼서 사용자한테 리포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격이 일어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어났는지 이런 통신 가능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에 적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제조사의 어떤 특정한 버전에는 어떤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AAD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버전을 사용한다면 이런 것들은 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용자들한테 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줄 수 있겠죠. 실제 사용자분들이 그 망에 패치를 못하더라도 패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취약점이 있다라는 정보들은 최소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OT 솔루션 모델링 할 때는 차단 기반의 접근과 탐지 기반 접근이 모두 필요한데요. 저희 체크 포인트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OT망, 스카다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워낙 그 장비 자체가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장비를 멈추고 공장을 멈추고 패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멘스라고 하는 글로벌 굴지의 제조 회사들도 각 제품의 특정한 버전마다 특정한 취약점들을 가지고 있죠. 이것들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시멘스뿐만 아니고요. 슈나이더나 ABB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크 포인트가 저희 게이트웨이에 게이트웨이는 IPS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 IPS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약 300개 이상의 이런 스카다망에서 사용되는 디바이스들의 취약점들을 막아줄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AAD에서 정보를 모아서 여기 시멘스 제품이 있는데 이 시멘스 제품 중에 몇 버전이 있어 라고 한다면 이 몇 버전과 관련된 체크포인트 IPS는 뭐야 라고 해서 IPS를 이런 것들을 켜기를 권고한다 라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체크포인트 게이트웨이가 있고 AAD가 있으면 둘 간의 연결을 통해서 실대 실망에 패치를 못하더라도 그 앞단에 IPS 프로텍션을 켜줌으로 해서 가상 패칭, 버추얼 패칭을 표현하는데 실제 패치는 할 수 없으나 가상으로 패치가 되는 것 같은 효과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블레이드에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시그너처와 이 IPS를 합쳐서 보다 완전한 형태의 OT 보안, 그 OT의 취약점들과 OT의 어떤 표준 스탠다드, 표준선들을 벗어나는 행위들을 막아줄 수 있는 실제 정책을 탐지뿐만 아니고 차단 레벨로도 올릴 수 있는 형태의 보안을 제공하고요. 이 장비는 1200i라고 부르는 우리가 러기다이즈드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스펙은 나와 있지만 보다 더 뜨겁거나 보다 더 춥거나 보다 더 먼지가 많거나 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잘 동작할 수 있도록 고안된 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이 어플라이언스는 말씀드렸지만 보다 더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거 외에도 체크포인트의 기존의 모든 어플라이언스들도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블레이드나 IPS 블레이드가 있기 때문에 꼭 이것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 OT망 내에 들어가서 보다 더 좋지 않은 IT 디바이스가 운영되기 쉽지 않은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형태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적용 사례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블루프린트 청사진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공정 라인에는 여러 가지 실제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이 있고 얘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유닛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망을 저희가 스카다라고 부르고요. 이 통제센터에서 이 디바이스를 컨트롤하는 이런 유닛들로 가는 트래픽들을 중간에 놓고 아까 말씀드린 버추얼 패칭을 적용한다거나 혹은 어플리케이션 시그너처를 적용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AAD라는 솔루션, 이 솔루션을 통해서 트래픽들을 모아서 분석한 다음에 자산 정보나 자산 간의 통신 같은 것을 분석할 텐데 여기 말씀드린 1200R 같은 모델, 러기다이즈드 된 체크포인트의 어플라이언스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트래픽을 모아서 AAD를 올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디테일한 통제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애들은
현재 체크포인트의 이 OT 보안 솔루션들의 커스터머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공장뿐 아니고요. 요즘은 BMS라고 부르는 BMS 빌딩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이 빌딩 안에도 아주 수많은 그 자동화된 IT 혹은 OT 시스템들이 있고요. 이것들 간의 통신들도 모두 다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전소 보안인데 뭐 크게 보면 똑같습니다. 기존의 체크포인트 어플라이언스나 혹은 러기다이즈드 어플라이언스를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스카다 솔루션, 스카다 프로토콜들을 잘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모드버스 같은 아주 대표적인 이런 스카다 프로토콜들도 다 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체크포인트는 이미 IT 쪽에도 그 다양한 보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포인트는 IT와 OT를 OT 보안 이번에 설명드리는 이 OT 보안 체계를 통해서 IT와 OT를 통합해서도 보안 관리를 제공할 수 있고요. 저희 컴플라이언스 기능, 저희 관리 서버 쪽에는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기능은 뭐냐면 체크포인트의 보안 솔루션들이 그들의 보안 정책, 예를 들어서 관리자분들이 해온 보안 정책들이 얼마나 각종 글로벌한 컴플라이언스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여부들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카다 관련해서 CIP 블라블라라고 하는 이런 그 스카다 관련된 레귤레이션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스카다 표준에 맞춰서 보안 정책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3시 지금 36분 정도의 발표가 끝났고요. 오늘 발표한 내용의 최종 정리입니다. 저희가 먼저 AAD라고 부르는 시스템을 통해서 솔루션을 통해서 ICS와 스카다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를 이해하고 가장 포괄적인 보안을 제공하는 벤더다라는 설명드리고요. OT와 IT에 대해서 서로를 완전히 분리해서 OT망과 IT망에 대한 그 차단을 제공할 수 있고 버추얼 패칭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설명드리고요. 체크포인트 관리 체계는 워낙 유명하죠, 그죠? 아주 같은 회사에서 저희가 골드 스탠다드라고 표현할 만큼 좋은 관리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을 도입하시게 되면 저희 고객께서는 아주 쉽게 보안 관리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기존에는 네트워크 보안 벤더로 출발했지만 모바일과 엔드포인트에 이르기까지 아주 포괄적인 보안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벤더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